자, 이제 국내 카지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알아봤고, 이제 주요 카지노 업체 대표적으로 세 군데 정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대표적인 카지노로 강원랜드 카지노가 있는데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국내 유일의 내외국인 카지노라는 거. 그러니까 내국인이 허용되는 카지노는 우리나라에서 강원랜드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그 강원랜드 전경 전체 그 건물 사진 그리고 내부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몇 장 올려보았습니다. 내부는 다른 데보다 아무래도 층고가 높고 좀 넓겠죠. 그리고 외부적인 거는 그냥 호텔이니까 특별한 건 없고,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리조트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카지노를 중심으로 해서 호텔, 콘도, 골프장, 스키장 등을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게임이 룰렛 11대, 블랙잭 64대, 포커 바카라 75대 이런 식으로 테이블 게임이 위주로 돼 있고, 전자 테이블도 몇 개 들여놨고, 또 머신 같은 것도 많이 비치를 했습니다. 자리가 넓다 보니까 머신도 좀 많이 있는 편이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강원랜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합 리조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원랜드 입장객이나 매출액 현황을 보면 스몰 카지노 운영 단계에서 메인 카지노를 운영해서 지금 현재 리조트 운영 단계 이르기까지 숫자가 많이 증가를 하였는데요. 스몰 카지노라는 건 이제 처음에는 조그맣게 옆에 그 메인 카지노 오픈하기 전에 그 스몰 카지노 조그맣게 해서 시작을 해갖고 건물을 이제 메인 카지노 건물 다 지어서 그쪽으로다가 메인 카지노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지노는 다 그 공사 끝나고 운영하는 단계에서 리조트, 골프장이라든지 스키장을 점점 개발해서 그 주변 콘도도 처음에 있는 것보다 지금 더 많이 또 증축을 하고, 또 옆에는 계속 리조트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계속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적으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많이 증가했다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도 보면은 2001년에는 90만 명, 2002년에는 92만 명 정도 그 입장객이 방문을 하였고요. 매출액도 2000년도에는 한 2개월 동안 884억 원 정도, 그리고 2002년도에는 4694억 원 정도 매출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을 때도 이 정도였고, 지금 2018년도에 되면 맨 마지막 줄 보시면 285만 명 정도 입장을 하고 있고, 매출액도 100만 원 단위니까 1조 4천억 원 정도 조 단위거든요. 지금 강원랜드의 매출액은 좀 많이 조 단위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게 내국인 허가된 업체가 한 개고, 또 아무래도 한 개이다 보니까 카지노 수요가 이쪽에 많이 몰리고 있고요, 현재로는. 그래서 이 매출액이 얼마냐를 쉽게 비교해 보면, 이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 하나가 전체 카지노 나머지 16개 카지노 합친 거
거랑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좀 쉽게 되시죠? 그 내국인을 허가했을 때 그 매출의 규모가 엄청 높다는 거.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방문객이 많고 매출액은 결국 또 방문객 수를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방문객이 수가 많아지면 또 그거에 따라서 주변 기반 시설이라든지 뭐 지역이 좀 많이 개발되는 어쩔 수 없는 뭐 사람이 오면은 자야 되니까 호텔 리조트도 더 늘어나야 될 것이고 숙박업체들도 늘어나고 뭐 먹을 수 있는 뭐 음식점도 더 많아져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사람에 관련된 뭐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고 뭐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도로도 또 그러니까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도로도 전용 자동차 전용 도로로 옛날에는 솔직히 강원랜드 그 정선 쪽에 가려면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갔었는데 지금은 자동차 전용 도로로 고속도로로 쭉 강원랜드까지 단시간에 갈 수 있게 뭐 이런 기반 시설이 확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강원랜드가 2025년까지의 영업권이 있고 그게 끝나면 다른 지역에서 그거를 이제 내국인 허가 카지노, 내국인 허가 카지노를 이제 오픈을 하고 싶어서 자기 지역에다가 이런 지역적인 그 이익이 있기 때문에 유치하려고 많이 그 계획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산에 스키장 사진이 있으면서 여기 안에 호텔 콘도 있고 카지노가 있고 메인 호텔이 있고 뭐 이런 설명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 저번에 설명드린 겐팅, 말레이시아 겐팅 리조트가 이런 식으로 산 속에 있다고 했죠. 이런 비슷한,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강원랜드도 거의 그런 식으로 해서 골프장, 뭐 스키장 이런 것도 다 있고 아이들 뭐 테마파크, 뭐 수영장 이런 것까지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폐강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2025년까지 그 시효가 연장되어 있다 정도 상식선에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5년간 카지노 입장객의 수를 강원랜드하고 뭐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비교해 봤을 때도 강원랜드가 현재는 아니고 2012년 기준으로 했을 때 3,000명 정도, 그리고 외국인 전용이 16개가 합친 게 308만 명 정도? 훨씬 많죠. 강원랜드 하나가 이렇게 입장객 수도 훨씬 많고 강원랜드 일일 평균 입장객도 8,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카지노 매출액을 봤을 때도 이미 1조가 넘은 지는 오래됐고 점점 늘고 있죠. 그래도 1조에서 더 많이 확 안 내는 이유는 장사가 안 돼서가 아니라 좀 내부적으로 아무래도 이게 내국인을 허용해서 하는 카지노인데 너무 또 매출이 높아도 사회적인 부정적 시각도 있고 또 사회에 이렇게 게임을 많이 해서 또 잘못되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카지노가 24시간인데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을 문을 안 닫거든요.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같은 경우는 24시간 계속 오픈은 한 상태로 돌리는데 강원랜드 처음엔 그렇게 했다가 이 매출을 1억을 너무 많이 안 넘기려고 일부러 좀 문을 닫는 시간도 갖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 매출이 외국 전용 카지노 16개 다 합친 거랑 거의 비슷하다는 거 하나가 그리고 강원랜드 1일 평균 매출액이 33억
1,300만 원. 2012년 기준. 지금 뭐 이 정도 선을 거의 유지하고 조금 더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는 거. 뭐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가온핸드가 뭐 테이블 게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손님이 많아지니까 뭐 자리는 넓으니까 132대에서 200대로 늘리고, 뭐 머신 게임 같은 경우는 자리를 차지하는 그 면적도 조금이기 때문에 놀 수 있는데 놓으면은 뭐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설치만 하면 그냥 끝이니까 뭐 자리만 있으면 더 놓는 게 카지노는 이익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머신 게임도 1360대로 증설이 되었고, 영업장 면적도 3576평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뭐 다른 거는 그냥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정적인 인식이나 뭐 이런 도박의 폐해에 대해서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도박 중독자 뭐 이런 프로그램, 회복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지원을 하고, 뭐 사회공헌 활동비도 내고, 뭐 여러 가지 사회공헌에 대해서 좀 노력을 그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강원랜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카지노 기업도 마찬가지로 사회의 공헌을 좀 다방면으로 해서 카지노의 인식이 그래도 너무 나쁘지 않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카지노가 파라다이스 그룹 카지노를 볼 수 있는데요. 사진은 지금 현재 파라다이스 카지노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사진을 주로 올렸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어진 파라다이스 시티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규모가 뭐 크고 내부가 럭셔리하죠. 뭐 여러분들 나중에 심심하면 구경 한번 가보시던가. 그 호텔, 그니까 카지노 말고도 국내에서 지금 이 호텔 리조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호텔도 그러니까 코로나 때를 제외하면 거의 풀로 예약이 돼서 돌아가고 있고, 수영장 같은 경우 뭐 시메르라고 해서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이들 그 휴양으로 가고, 뭐 아이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테마파크 같은 것도 좀 많이 설치되어 있고, 뭐 컨벤션 당연히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좀 다른 거랑 틀린 거는 그 클럽 클럽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대에 소유하는 클럽도 있고, 클럽은 살짝 그렇게 성공했다고 제가 듣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잘은 해놨는데 아무래도 거리감이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서울에서까지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나머지는 다 좀 되게 성공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카지노도 물론 그 인천의 파라다이스가 하얏트에 있을 때는 영업이 그렇게 규모도 작았으니까 사실 그렇게 뭐 영업 자체도 매출 자체도 작았겠죠. 근데 이제 이쪽으로 이 리조트에 해서 카지노를 오픈함으로써 인천 카지노가 지금 이제 서울의 그 파라다이스 메이저 그 파라다이스 워커힐이랑 세븐너 카지노 수준으로 매출을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그래서 어쩔 때는 1등으로 매출을 올리는 달도 드문드문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카지노 복합 리조트의 현재로서는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그룹에는 원래는 5개, 표를 보시면 5개 카지노가 있어요. 원래 그래서 파라다이스 워커힐을 1968년으로 시작해서
워커힐 카지노가 대표적인 카지노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카지노고, 파라다이스 그룹에서도 대표적인 카지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천의 파라다이스 시티,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이 파라다이스에서 각 회사마다 이렇게 주력으로 미는 데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파라다이스에서는 인천에 있는 파라다이스 시티를 좀, 회사 차원에서는 좀 밀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그리고 파라다이스 부산 호텔도 아시죠? 이렇게 꼭대기에 수영장 있고 이래갖고 사람들이 많이들 놀러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파라다이스 카지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제주에 원래 2개가 있었는데, 그랜드 호텔에 하나 있고, 그리고 롯데 호텔에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이 롯데 호텔에 있는 거는 롯데 관광개발한테 매각을 해서 지금은 사실 없습니다. 이게 요 자료가 조금 전자료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4개 파라다이스가 워커힐, 파라다이스 인천에 있는 거, 부산에 있는 거, 그리고 제주에는 그랜드 호텔 하나 해서 4개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뭐 당연히 워커힐이랑 인천이 크고, 부산이 중간 정도급, 제주도가 좀 작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테이블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거 위주로 해서 그 테이블 게임 그 대수를 써놓은 거는 그 규모를 여러분들이 대충 측정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개수가 많다는 거는 자리가 넓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뭐 게임은 다 블랙잭, 룰렛, 바카라를 기본으로 해서 다 있는 건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게임들은 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머신 같은 경우도 넓은 데에 좀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워커힐이라든지 시티에는 좀 많이 있고, 부산도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있고, 그러니까 면적이 작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아무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도 파라다이스 제주가 남정이 생기기 전까지는 항상 제주도에서는 1등이었는데, 지금 이제 남정이 생기고 복합 리조트가 남정이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순위는 이제 좀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커힐 카지노가 68년에 설립된 워커힐 카지노가 대한민국 카지노의 대명사다. 사실 이 워커힐 카지노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 모든 그 카지노의, 우리나라 카지노의 시작이 됐다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그 뭐 2006년도, 7년도에 그 세븐럭 오픈할 때, 그리고 또 강원랜드 오픈할 때 이럴 때도 다 어떻게 보면 그 주로 오픈 멤버가 워커힐 카지노에서 많이들 넘어갔습니다. 사실 뭐 이 카지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회사가 없잖아요, 더 이상. 그 당시만 해도 워커힐밖에 없기 때문에 워커힐 사람들이 넘어가서 오픈 멤버로서 활약을 해갖고 이제 지금의 그 GK나 강원랜드가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외에 타 지역의 뭐 제주도나 뭐 이런 분들도 같이 시작을 했지만, 그러니까 인원수적으로 많은 게 워커힐, 대표적으로 그 당시 그 초기에는 워커힐 밖에 카지노가 이 서울에, 그러니까 주 카지노로서는 워커힐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 방식이라든지 게임 뭐 방식 뭐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워커힐, 강원랜드, 세븐럭이 거의 뭐 흡사하고, 약간 틀린 거는 뭐 자기네 회사의 룰에 따른 뭐 순서 정도, 그 정도 틀리고, 나머지는 뭐 다 같다, 거의 비슷하다, 흡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카지노가 이제 GKL, 그랜드 코리아 레저. 이거는 세븐럭, 뭐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죠, 세븐럭. 그래서 그 사진만 일단 보여드리면, 세븐럭은 강남 코엑스점 사진, 그리고 뭐 강북 힐튼점 사진. 이거는 힐튼 호텔에 있고, 강남은 코엑스, 삼성동 코엑스에 있는 오크우드 호텔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븐럭 부산에 있는 거는 여긴 저도 안 가봤는데, 여기 롯데백화점이라고, 롯데호텔이라고 써있는 여기 있네요. 요건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그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세븐덕의 이제 장점, 뭐 굳이 꼽으라면 공기업이기 때문에 뭐 그 마인드 자체가 공기업 마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제가 더 올리진 않았는데요. 거의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같이 뭐 거의 비슷합니다. 나머지는 규모도 비슷하고, 근데 이제 세븐럭 같은 경우는 그 운영 방식이 호텔, 다른 남의 호텔에 그 임대해 있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복합 리조트의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사진도 이렇게 조금 겉의 사진으로는 단순하고 내부는 거의 사실 비슷합니다. 근데 겉의 사진은 이렇게 건물 사진에 이렇게 딱 보이는 거는 이렇게 시내 호텔에 있는데 있기 때문에, 이게 시내 호텔에 있는 또 장점은 뭐냐면 뭐 사람들이 여길 왜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나머지 다른 데는 막 리조트 형태를 취하고 막 경치도 좋고 이런데 왜 여길 가지?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말씀드리면, 코엑스는 아무래도 삼성동에 있죠. 서울에 삼성동에 있고, 뭐 힐튼도 명동, 뭐 그 서울역 그 주변,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내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 있는 시민권자들,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분들, 국내에 있는 시민권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 위주의 VIP들은 또 일하다가 가까운데 잠깐 들을 수 있는 위치가 또 이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세븐럭도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번에 말씀드린 건를 표로 나타낸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카지노가, 외국인 카지노가 16개 있는 거 쭉 나열해 드렸고, 강원랜드 카지노가 내국인 전용, 아니 내국인 허용으로 하나 더 있다는 거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여기 이렇게까지 깊게는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최근 자료를 제가 찾아서 올려놓을 거긴 한데, 그냥 일단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보실 게 업체별, 그 카지노 업체별 경영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 업체별 경영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소유 직영 방식, 그리고 임대 방식이 있다 그랬는데, 소유 직영 방식은 말 그대로 호텔도 자기네 거, 카지노도 자기네 거. 그래서 호텔이 카지노를 소유하고 경영하는 거. 그런 소유 직영 방식으로는 뭐 대표적인 예가 파라다이스 시티, 뭐 강원랜드, 뭐 이런 자기 호텔에 자기가 운영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 수 있고요. 임대 방식은 세븐럭 같은 경우, 오크우드 호텔의 세븐럭 강남점, 힐튼 호텔의 세븐럭 뭐 강북점, 그리고 뭐 워커힐 파라다이스, 앞에 워커힐이 붙는 것처럼 워커힐 호텔의 파라다이스 카지노, 이런 식으로 임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호텔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외국 전용 카지노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카지노 경영 조직을 미국 카지노 조직도로, 그러니까 테이블 게임 중지물 그 예시를 드러놨는데요. 다 보실 필요까지는 없고, 왼쪽 부분만 좀 봐주시면 딜러 화살표 맨 밑에 딜러에서 올라가죠. 플로어 퍼슨, 그리고 핍부스, 그 위를 따라서 시프트 매니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그게 그러니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딜러가 있고, 딜러 직군 위에 딜러를 감독하는 1차적 감독관인 플로어 퍼슨이 있고, 플로어 퍼슨 위에 그 플로어
그 전체 피트를 관리하는 매니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피포스. 카지노 용어니까 한 번씩 들어두시면 나중에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쉬프트 매니저라는 거는 카지노 쉬프트는 1부, 2부, 3부 이렇게 24시간 운영하는 거에서 3교대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그걸 1부, 2부, 3부, 모닝타임, 데이타임, 나이타임을 쉬프트라고 하는데요. 그거에 그 카지노 그 영업 시간대별로 그 매니저가 있어야겠죠. 전체를 관할하는 매니저. 그래서 그걸 시프트 매니저라고 합니다. 이건 저번 시간에 한 것 같은데, 카지노 조직 부서, 영업부, 판촉부, 관리부, 뭐 환전, 출납, 안전관리, 전산요원, 이렇게 카지노도 회사와 마찬가지로 그 조직 부서가 있고, 이 밑에 카지노 종사원의 그 피클러, 딜러, 플러퍼슨, 피포스, 시프트 매니저, 뭐 그 위에 대표자, 이런 식으로 그 직군을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조직부서를 좀 구분해 드리면, 관리부서는 일반 회사의 관리부서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사과, 경리과, 총무, 노무, 기획 등을 포함한다는 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업이나 뭐 판촉 부분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또 보조해주는 업무. 그래서 가끔 재밌는 얘기로 하자면, 연휴 때, 그러니까 외국 연휴, 일본 연휴나 중국 연휴 같은 경우에 이제 딜러가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관리 부서에서 가끔 지원을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카지노 직원들은 신입사원 뽑을 때 일단 뽑아서 다 딜링 교육을 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 관리부 직원들도 딜을 할 줄 압니다. 그래서 뭐 정말 필요할 때는 관리부서 직원이 뭐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데 딜링 지원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꼭 그 딜링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는 그 기능을 보조하는 거 말고, 그 영업이 활발하게 돌아가도록, 판촉이 활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기능을 보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촉 부서, 판촉 마케팅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고객 접대 관리를 하는 부서겠죠. 뭐 그 고객을 접대하거나 뭐 예약을 해준다거나 안내를 해준다거나, 뭐 공항에서 호텔로, 호텔에서 뭐 어디 쇼핑 가신다면 모셔다 드리고, 약간 이런 전체적인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또 뭐 부수적인 업무는 게임 모르는 분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또 고객이 뭐 불평 불만을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처리해주고, 뭐 조금 시간적으로는 좀 이렇게 좀 바쁘죠.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뭐 영업부 같은 경우는 칼퇴근이거든요. 카지노는 정말 1분 1초도 연장 근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진짜 한 10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정말 뭐 어떤 천재지변으로 갑자기 뭐 다리가 끊기거나 뭐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카지노에서는 그 연장 근무, 뭐 먼저 출근해라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직장인 이유 중에 하나가 딱 8시간, 자기 근무 시간만 근무를 하면, 그 외에 뭐 회사 밖에 나갔을 때는 자기 업무를 뭐 더 연장할 게 없거든요. 보통 우리나라 회사원들은 집에 가서도 업무 처리해야 되고, 또 회사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고 뭐 상사 눈치도 보고 더 있어야 되고, 약간 이런 시스템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만연하잖아요. 근데 카지노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8시간 이외의 시간은 자기가 100% 활용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을 할 수도 있고, 뭐 취미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가 이제 옛날하고 많이 틀리잖아요. 자기 시간을 갖고 즐기는 걸 또 좋아하는 친구들은 영업부를 선호하고, 근데 이제 판촉 같은 경우는 살짝 어쩔 수 없이 예외 부분이 있겠죠. 고객을 직접적으로 이제 접대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약간 뭐 들쑥달쑥
일단 손님이 부르면 나가야 되고 뭐 이런 게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장단점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 딜링하는 업무는 아니고 한쪽 부서. 그러니까 한쪽 부서에 있으면서 또 나름 또 자부감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은 뭐 나중에 호불호가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동남아, 일본, 중국, 그리고 국내 판촉, 그러니까 내국인을 넣는다는 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시민권자들, 그걸 국내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일본 마케팅, 동남아 마케팅, 중국 마케팅, 뭐 국내 마케팅,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현지 사무소가 있어갖고 나가 있기도 합니다. 직원들이. 그리고 영업부서. 영업부서가 이제 카지노에서 영업부서라는 거는 업장, 카지노 사업장 내부 업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카지노 업장 내 게임 테이블 및 머신에 배치되는 인력을 관리하는 곳을 영업부서라고 합니다. 가장 인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기도 하고요. 카지노 조직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카지노 고객에게 인적, 물적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게임을 진행하는 데죠. 그래서 게임을 진행함으로써 영업 매출을 발생시키는 어떻게 보면 아니라 제일 중요한 부서임은 확실합니다. 출납 부서가 또 있는데요. 출납 부서는 자금, 말 그대로 자금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뭐 카지노에 관련된 회계, 뭐 재무 자료 등 같은 것을 분석하고요. 그리고 뭐 매일매일 뭐 매출액 같은 것도 산출하고, 그 드롭박스가 뭐냐면 이제 현금 같은 게 돈 들어온 박스가 카지노 테이블에 하나씩 다 있거든요. 그런 거도 시간, 뭐 정해진 시간에 가서 수거해오고 다시 체인지해서 빈 박스로 갈아 놓으면 또 이제 거기다가 돈을 드롭시키게끔 돼 있는데, 그런 관리도 하고 중요한 업무죠. 이게 이쪽에서는 뭐 고객에게 칩을 현금으로 또 교환해주는 일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타 뭐 출납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하는 게 출납부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 안전관리 부서, 영업장의 호텔, 카지노 전체를 감시하고 고객과 종업원을 보호하는 부서. 쉽게 말해서 경호부서,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우신가요? 그래서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선가 소리 없이 딱 나타나셔서 보호해 주십니다. 만약에 이제 뭐 손님이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뭐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그럴 때 나타나서 도와주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안전하게 관리를 해주십니다. 뭐 대체적으로 유단자들, 뭐 태권도, 유도, 유단자들 출신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본 바로는 덩치들도 좋으시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 이렇게 항상 주변에 잘 눈에는 안 띄지만 항상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카지노 내를 조용히 순찰하고 계시고, 또 뭐 손님끼리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뭐 절도행위 이런 거, 뭐 근데 주 업무는 사실 카지노 그 안에 이렇게 소란이 있을 때 일단 딱 관리를 해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외화를 원화로 환전해 주는 거 다시. 그래서 게임 종료고 남은 그 칩을 가지고 가면 거기서 이제 뭐 외화로 또 재환전해 주는 업무도 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환전해 주는 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 전문용은 전산 시절 카지노가 이제는 그 테이블에 다 막 그 테이블 사진 보여드렸죠. 기계 다 슈도 기계 그 연결돼 있고 컴퓨터도 연결돼 있고 뭐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기계로.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전산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
딜러를 하시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왜 여기 안 써있네? 서베일런스 부서도 있는데 특히 그 부서는 이제 카메라 부서. 그러니까 카메라 천정마다 카메라가 다 달려 있어서 그 손님이 치팅을 한다던가 뭐 딜러가 게임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미스테이크가 발생했을 때 뭐 이런 뭐 손님끼리 문제가 뭐 칩스가 내 거냐 네 거냐 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모든 거를 이제 해결해주는 그 카메라를 통해서 항상 녹화가 되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가 지금은 좀 많이 중요해졌죠. 그래서 옛날보다 더 중요해져서 지금 모든 업무를 처리할 때 여기 문제가 생기면 서베일런스 부서에 확인을 하고 예, 처리를 합니다. 이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번에 종사원에 대해서 딜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블랙잭, 룰렛, 바카라, 테이블 게임을 직접 운영하는, 게임을 직접 진행하는 종사자를 딜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지노 테이블 게임에서는 1차적으로 그 테이블에 대해서는 담당하고 있는 1차적 담당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딜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손님하고 고객하고 원만하게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인관계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용모는 당연히 자기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될 거고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필요하고 뭐 당연히 정확히 게임을 해야 되는 게 돈이 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게임에 관련돼서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그 관련된 상황을 정확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에서는 모든 컨트롤을 딜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딜러가 제일 중요하죠. 실질적으로 여기를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딜러의 역할은 카지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그렇다고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딜러는. 그래서 본인이 처리하는 게 아니라 체크하고 콜을 하면 뒤에 있는 1차적 감독관인 플로어 퍼슨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플로어 퍼슨에게 보고하는 업무까지 하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플로어 퍼슨이 처리할 수 있게끔 그런 그 지시에 따라서 처리하게 됩니다. 플로어 퍼슨은 1차적인 감독관이라고 했죠. 테이블 뭐 그 딜러가 맡은 테이블이 하나, 둘, 셋, 넷 각자 하나씩 해서 한 2개, 6개 정도 테이블이 있으면 그 테이블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 근무를 하는데 거기서 한 2개 내지 뭐 많으면 4개, 6개까지 혼자서 플로퍼스는 혼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1차 감독자, 테이블 딜러를 감독하는 감독자,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걸 플로어퍼슨이라고 합니다. 보통 회사로 생각하면 과장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위로 따지면. 그래서 그, 그 게임 중에 뭐 어떤 일이 발생하면 무조건 딜러가 체크하면 플로어퍼슨이 해결하는 상황을 보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피포스, 그 피트, 테이블을 이렇게 모아놓은 걸 피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바카라 피트, 블랙잭 피트 이런 식으로 해갖고 피트를 이렇게 테이블끼리 모여 같은 게임끼리 거의 대체적으로 모았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바카라 블랙잭을 섞어서 한 피트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둥그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사진 보여드렸죠. 이렇게 테이블이 둥그렇게 모여있는 그런 피트. 이 피트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딜러 위에 플로어 매니저가 있고 플로어 매니저 위에 그 PT 전체를 관리하는 매니저를 핏보스라고 합니다. 핏보스. 그래서 직급으로 얘기하면 차장, 부장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단계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하나 더 윗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그 플로어 퍼슨에서 해결이 안 되면 여기까지 보고가 되겠죠. 그러면 이분이 또 어떻게 해라, 처리를 해라, 뭐 이런 대처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을 하는 겁니다. 그 위에가 이제 시프트. 그 피트가 모여있는 전체 업장이 되겠죠. 전체 업장인데 그 전체 업장을 분리를 한다 그랬죠. 1부, 2부, 3부, 모닝타임, 데이타임, 나이타임 이런 식으로 분리를 했을 때 그걸 시프트라고 하는데 그 시프트, 그 근무 시간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자를 시프트 매니저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면 모닝, 데이, 나이 이런 식으로 하면 3명의 시프트 매니저가 있겠죠.
뭐 전체를 관리하는 거죠. 그 시간대의 전체. 그러니까 그 자잘한 거를 밑에서 처리하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모든 상황을 보고 받고 사무실에서 이제 그걸 또 카메라로도 보고 있고 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전체적인 영업과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대표적으로 직급 체계가 되겠고, 자, 이거 보면 이제 고객 입장에서 게임을 어떻게 하냐. 입장권을 일단 안내데스크에서 구입을 해서 갑니다. 미성년자만 아니면 되고, 강원랜드 자료에서 좀 빼온 건데, 강원랜드 같은 경우 지역 주민도 좀 제한을 두고 있죠. 외국인 카지노 같은 경우 외국인인지 아닌지 여권 검사를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안내 데스크를 통해서 입장권을 구입해서 카지노를 출입하게 됩니다. 출입할 때도 공항 통과하는 것처럼 그 신분증 확인을 안전관리팀에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뭐 위험물이 있는지 없는지 뭐 외국 카지노 같은 경우는 가방에 뭐 폭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필리핀 같은 경우는 보더라고요. 그런 거 이런 게 이제 검색대를 통과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카지노 업장에 손님이 입장을 하면 게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테이블 영업팀, 뭐 머신 영업팀이 여기 부서에서 담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테이블 게임을 하고 뭐 칩스를 사고 게임을 하고 이런 거, 뭐 동전, 머신 게임 동전을 사고 뭐 지폐 바꿔주고 뭐 이런 거 업무를 여기서 그러니까 지폐를 투입하고 이런 업무를 도와주는 거를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이 끝나면 환전팀, 그러니까 환전으로 가겠죠. 환전 업무를 하는데 가서 뭐 칩스, 자기가 뭐 남은 칩스가 있다면 현금으로 바꿔갈 것이고, 뭐 머신에서 이제 코인뱅크가 있으면 이제 그것도 교환을 해가겠죠. 이거 영업시간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강원랜드 기준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원랜드 시간 제한을 좀 둬서 영업시간에 제한이 있는데 그 나머지 카지노는 거의 24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퇴장을 하면 손님은 카지노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이런 업무팀의 그 대응을 받게 됩니다.